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김윤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입니다. 오늘 의료공백,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연합 위성락 당선자이십니다. 박홍배 당선자이십니다. 임광현 당선자이십니다. 정을호 당선자이십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 홍수연 부위원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공백, 의정갈등이 50여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피해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인들은 긴 근무 시간과 무력감에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4월 10일 총선 이후에도 의료계도 대화에 나서달라, 의료개혁의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구체적인 해법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 국민은 민의를 거스리고 여전히 일방통행식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통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공백, 의정갈등, 국회가 적극적으로 중재자로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는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의료공백, 의정갈등을 해결할 민의, 당정, 사자협의체 구성을 합의하십시오. 그동안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된 야합의 방식이 아니라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하여 2025년 의대 정원 규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5월 말까지 충분히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함께 시작하여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합니다. 둘째, 영수회담에서 합의할 민의당정 사자협의체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고 합의된 사항을 모든 주체가 동의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구성하십시오. 의료계의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의대 교수, 전문의, 전공의, 의대생, 의과대학, 의사단체, 병원단체, 보건의료 여러 직능단체,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 주체들이 대표로 참여하고 공론의 장에서 투명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민의당정 사자협의체에서 모든 주체가 투명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을 반드시 전면 수용하십시오. 공론화와 협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효화하지 않도록 최종 결정권은 사자협의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를 포함한 모든 주체들이 진정성 있게 의료개혁에 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의당정 사자협의체에서 지역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약속하십시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 이내에서 주 60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응급, 중증, 소아, 분만 환자의 건강보험 수가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단절 체계를 구축해서 국민들이 자기 사는 곳에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인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개혁하는 등 손에 잡히는 정책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진료 대란이 심화되는 이유는 힘들게 응급 환자, 중환자를 보는 의사에 비해 당직도 없고 경증 환자를 보는 동네 병원 의사 소득이 두세 배 수준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하는 의사들이 워라밸도 좋고 경제적 보상도 적절하게 받는 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대 증원은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더 이상 의대 증원, 의료 개혁이라는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 공백, 의정 갈등의 정상화를 위해 위 제안들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의사단체는 민심을 저버리는 증원 백지화 요구를 중단하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하십시오. 의료계의 결단을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상입니다. 예고가 좀 늦었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수영 선임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10년의 세월을 건너 조금 더 우애롭고 연대하는 사회로 걸어가겠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호의 학생들은 27 청년이 되었고 남겨진 사람들은 10년의 통증을 견뎌왔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얼마나 성숙했을까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22년 9월 내놓은 54건의 권고 내용, 이행률은 8.3%입니다. 첫 번째 권고인 대통령의 사과조차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 관련 권고들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 지원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진도군청은 팽목기억관을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남겨진 사람들, 유가족들과 구조된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과 뒷얘기가 스멀스멀 기어다닙니다. 아직도 뭘 바라느냐, 돈이 떨어졌느냐와 같은 말의 칼날이 귓가에 스치기도 합니다. 10주기라 생긴 관심들이 17일이면 시커먼 어둠으로 바뀔까 두렵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덮어두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월호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으려 합니다. 참사를 겪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무엇을 진상 규명하고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실천하고 달성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잊지 않겠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곁을 지키며 생각하고 실천하고 달성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추모이고 애도입니다. 오늘을 그리고 17일을 같은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우애로우며 조금 더 연대하는 성숙한 사회로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걸었던 유가족들의 걸음에 발맞추어 걸어가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으세요? 새로 오셨어요?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모경입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십시오.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당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재욱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해외 출장 후 논의하겠다며 미적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불통의 대통령이 두려워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이젠 국민인지 대통령인지 분명히 선택하십시오. 불통의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진상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더 큰 국민의 분노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을 만나 5월 국회 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최상병 특검, 이태원 특별법을 미루지 말고 책임 있게 처리하십시다. 21대 국회에 부여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유가족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겸허히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여당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당이 대통령을 위해 민의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국민도 여당을 거부할 것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연입니다. 오전 브리핑 총 2건입니다. 총선 참패에도 도돌이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은 헤어질 결심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국민은 재방송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도어 스태핑을 그만둔 이후 일방소통을 이어갔던 대통령의 입장은 역시나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했고 공직기강을 운운하며 외면한 민심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국민은 총선으로 보인 심판의 목소리를 들을 거란 아주 작은 기대조차 저버리는 역대급 불통 대통령에 다시 한번 좌절했습니다.
국민이 기대했던 해병대 최상병, 이태원 참사, 김건희 여사의 특검 수용에 대해선 말 한마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파 875원으로 논란의 정점을 찍은 물가 대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은 모든 노력을 다했고 다만 부족하고 힘이 닿지 못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에게 국민이 더 기대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더 이상 마주하기 어렵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부터 총선 참패까지 이어졌으나 당선 후 단 한 번도 야당과 협치를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대통령. 여당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와도 자신과 무관하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대통령과 무슨 국정 운영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발언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하실 만큼 다 하신 것 같으니 이제 대통령 자리와 헤어질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나아갑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세차게 내린 비가 지난 10년간의 아픔을 대신해 주는 듯합니다. 10년이 되었건만 여전히 참사의 피해 가족들은 거리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단 2문장으로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에 화를 낼 기운조차 없을 지경입니다. 참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 사참위 조사 결과에서 확인돼 바 있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건은 공개 요청을 했지만 관련 자료가 없다며 발뺌할 뿐이고, 국민의힘 소속의 박형덕 동두천 시장은 시민들이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고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거센 비판으로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곳곳에서 진상규명이나 추모를 막은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은 온 마음을 다해 참사의 피해 가족들과 함께 추모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오늘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했지만 기념 행사를 하는 것 외에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발전이 없었습니다. 노란 리본이 보라색의 리본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 정부는 안전에 둔감했고 국민은 죽어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나서야 합니다. 단순한 기념 행사를 넘어서 진정으로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식사하시라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모경입니다. 우선 오늘 세월호 희생자 10주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의 다짐과 약속이 더욱 굳건한 교훈으로 자리 잡길 기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굴종 외교가 일본의 뻔뻔함만 키워주었습니다. 일본이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 대한
일본 피고기업 배상 명령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한무치함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 미 의회 연설에서 역대 일본 총리들이 언급했던 과거사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야욕과 강제동원 배상 명령 수용 불가 입장을 강력 규탄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후한무치함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선의가 부른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 덕분에 과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뻔뻔함만 키워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변하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기대했던 파트너십이 이런 것입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 굴욕을 참아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처럼 일본의 독도도 내어줄 셈이 아니라면 일본에 분명하게 경고하고 국민이 납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녹색정의당 원내대변인 강은미입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10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참사의 진실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며 돈보다 생명을,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견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노력은 재난과 재발생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사회를 위한 시스템과 인력,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중요한 것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이후에도 이 사회는 달라지지 않았고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다면 사회적 참사를 기억하는 오늘과 같은 날에는 10주년 추모식에 참석해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국민을 향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세월호를 통한 보다 안전한 사회를 약속한다면 산업안전과 교통안전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제 10년 전 고2였던 단원고 학생들이 27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하는 27 청년들이 또다시 끔찍한 재난과 참사를 경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들의 일터 안전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한 오늘 녹색정의당은 27 청년들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촉구합니다. 추모를 넘어 안전한 사회를 위해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공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녹색정의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이 된 304명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인 총선 민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이후 첫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온전히 담아 답하시길 바랬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조금이라도 국정의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불통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습니다.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받아들인 총선 민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하나만한 다짐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집과 독선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국정 방향은 옳았고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대통령에게 무슨 변화와 쇄신을 기대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번 총선을 통한 민의를 잘못 이해하셔도 한참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부디 국민과 동떨어진 채 자기 할 말만 하는 소통의 방식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께 지난 2년의 반성과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직접 밝힐 자리를 다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꽃피는 계절,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잊을 수도 잊힐 수도 없는 4.16 4월 16일입니다. 꽃피는 계절, 꽃다운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올해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께서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온전한 진실, 완전한 책임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계십니다. 그분들 곁을 159명의 젊은이를 거리에서 하늘로 떠내보낸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사회적 재난 및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분들이 서로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버티는 동안 국가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가족 앞에서 국가는 책임을 다했는지 돌아봅니다. 지난 10년 대한민국은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 참사의 진실은 온전히 밝혀냈는지 되돌아봅니다. 더 이상 10년 전 오늘을 기억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1년 반 전 그날을 기억하겠다는 다짐만 해서도 안 됩니다.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온몸으로 진상을 요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생명과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통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5월 국회 처리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대통령, 절망을 넘어서 분노스럽습니다.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도 아니고 마치 지난 4월 10일 아무 일도 없지 않았느냐는 듯 대통령은 천연덕스럽게 일상적인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 나섰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떠한 수준으로든 최소한의 국정 기조 전환은 있지 않겠느냐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예상 또한 다 빗나갔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총력을 다했지만 정성을 다했다. 10여 분의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힘주어 말한 대목들입니다.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라는 이 뻔뻔스러운 변명 앞에서는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요약하면 국정 방향도 옳고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인 국민들이 난데없이 심판의 표를 던졌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빌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서도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라고 다시금 싸잡아 매도했습니다. 심지어 마약과 같은 것이라는 끔찍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야당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전 관권 선거운동이라고 비판당했던 민생 토론회까지 버젓이 다시 소환한 것 또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조롱과 능멸의 다름 아닙니다. 이럴 거면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은 도대체 왜 한 것입니까? 최소한의 소통과 이해는커녕 만천하에 공표된 이번 총선의 결과마저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태도에 실망과 절망을 넘어 극히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정의 최우선인 민생이 파탄나고 있다면 스스로의 자격을 돌아봄이 상식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하여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이 잔인한 다짐 앞에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결심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성과 성찰은커녕 진흙탕 개싸움의 골몰 중인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본다. 강영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경률 전 비상대책위원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리 국민들 앞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현장입니다. 사태 파악 안 되고 정신 못 차리는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흙탕 개싸움이란 표현이야 정치권에서 종종 비유적으로 사용해 오긴 했으나 실제로 개까지 거론하는 공방은 처음이지 싶습니다. 집권 여당을 호되게 심판한 이번 총선이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반성과 성찰은커녕 볼썽사나운 진흙탕 개싸움에 돌입한
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심경은 그야말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나라의 집권 여당에 최소한의 도리와 염치를 기대하는 것이 이다지도 어려운 주문이었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제 아무리 엄한 꾸짖 좀 겸허히 받들겠다, 더욱 낮은 자세와 겸손함으로 민생에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힌들 누가 진심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민생이란 외침 또한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허겁지겁 서둘러 민심의 귀를 활짝 열고 수습책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이른바 주도권 경쟁에 나서서 알력 다툼에만 골몰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 국민들 앞에 적어도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즉각 그 입들부터 다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 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회초리를 맞고도 류일임 방심위를 은근슬쩍 유지할 셈입니까? 이번 총선에서 국민께선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입틀막 행태를 준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여전한 대통령의 불통을 대변하듯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류일임 위원장과 방심위는 국민의 회초리를 맞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과징금 결정은 방송사의 재허가 심의에도 반영됩니다. 방심위의 결정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한 언론에 대한 모욕이자 인허가를 이용한 협박입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접한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바이든이라고 들었고 MBC에 자막이 없었어도 명백히 바이든으로 들렸습니다. 바이든을 바이든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듣기 평가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방심위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MBC에 대한 부당한 과징금 결정을 철회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경고합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도 기어코 언론을 장악한 4.10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도 기어코 언론 장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격 없는 류일임 위원장의 직을 어물쩍 유지하려는 것입니까? 방심위의 편향적 제재와 정치적 징계로 언론과 국민의 입을 틀어 막을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류일임 위원장을 당장 해촉하고 류 위원장을 둘러싼 민원사주 의혹 등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민정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전혀 못 알아듣는 윤석열 불통령,
대체 언제까지 귀를 막고 불통의 정치로 일관할 겁니까?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더니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모자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시나 반성과 국정 쇄신의 약속은 없었습니다. 국정 방향은 올바른데 국민이 몰라준다고 국민 탓하며 변명 일색이니 분노하기도 지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기조 전반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아직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답답함은 국민의 몫입니다. 여당의 총선 대패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앞에서도 민심의 귀를 막고 불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절망적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야당 선대위원장은 여전히 윤석열 불통령입니다.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까지도 야당 선대위원장 노릇을 계속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 불통령을 계속 두고 보진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 갑 국회의원 황희입니다. 오늘은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 당선된 이후에 지금 벌써 3년째 목동 지역, 목동 아파트 지역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내일 도계위 심의, 서울시 도계위 심의가 있을 텐데요. 이게 또 1년 연장이면 4년입니다. 이거 조금 한 지역을 가지고 너무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역구 서울시의원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양천구 목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하라는 오세훈 시장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내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목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분위기는 지정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목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해 주십시오.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 정책에 국민들은 회초리를 들었고 1,000만 서울 시민도 변화를 요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며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양천갑 지역구를 둔 저 황희도 목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약속했습니다. 양천구 발전을 가로막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서울 송파을 여당의 배현진 의원님의 대표 공약도 잠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였습니다. 정책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위헌적 토지거래 허가제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모두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총선 민심을 경청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해야 합니다. 벌써 3년입니다. 목동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께서 당선 직후인 2021년 4월에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미명하에 첫 지정을 했고 벌써 2차례 연장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목동 주민들은 참을 수 없습니다. 참지 않을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3월 26일 강북권 대개조,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습니다. 노후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 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시대 신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강북권의 주거지에 대한 파격적인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 지역을 확대하고 정비 속도를 높인다입니다. 강북도 개발하고 난 뒤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계획입니까? 양천구 목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강북 재건축 재개발은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 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관련 제도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해 거래 불씨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늘지 않기 때문에 현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기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양천구는 대규모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51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중 대한민국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1980년대 초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은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30년이 경과했고 이제는 아파트가 주거 형태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거 문화 형태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재건축은 대체도시 부재로 인한 전세 대란, 교통 대란이 발생할 수 있고 도시 정체성 및 지역 경제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10만 명 이상 늘어나는 사업으로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서 새로운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그리고 도시가치계획이 병합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은 대한민국 주거환경 문화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주거도시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목동선 강북횡단선 교통계획도 중단되었고 목삼동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도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신정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지 않고 서울시장은 덮으려고만 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연장은 양천구 발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입니다. 지역이기주의도 아닙니다. 침해된 재산권을 지키고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해제돼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을 온전하게 지키고 싶은 목동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목동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우리가 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공급한 이후에 3, 40년 지났습니다. 이제 새롭게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이고 거의 첫 번째 사례가 목동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목동 아파트는 한 12만 명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요. 노원구만 해도 한 40만 이상의 인구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규모의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런데 뭔가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체도시 부재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될 텐데 도시계획에 따라서 교통계획을 여전히 도시계획 따로 교통계획 따로 도시 가치에 대한 계획은 아예 부재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30년 우리가 도시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대한민국의 도시 첫 걸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 사례인 목동 아파트 재건축 그야말로 정부와 민간이 온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주거 문화의 대표적인 표준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중요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고민하시고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열리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